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은 2주차 이주차 시작할 거고요. 사업의 철학이랑 4시간 다루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요랑 1부, 2부, 3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1시간씩. 아니, 개요랑 1부 해서 1시간 진행되고, 이제 2부, 3부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1, 2, 3, 4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인 자동화 1단계 적임자 채용하기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제 적임자 채용하기고, 이 적임자 채용하기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업무에 이제 최대한 적합한 적임자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뽑은 이후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적임자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한테나 시킨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 없이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더 힘들어서. 맞아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잘 뽑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3부 타임에서 이제 적임자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고요. 이제 먼저 1, 2부에서는 가르치는 연습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1, 2부 이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통 이제 처음 가르치는 이런 이제 처음 사람 채용해가지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너무 저자세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그냥 부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너무 고자세로 가는 것도 저는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육의 목표는요. 일단 레버리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어떨 때 하는지 보면요. 레버리지를 하기 좋은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하복의 상명인데 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똑개랑 똑부한테 일을 받는 게 좋은 레버리 중에 하나예요. 리더의 네 가지 유형이 이 똑부, 똑개, 멍부, 멍개인데 이제 멍 쪽은 이제 볼 필요 없고 이제 똑똑한 사람한테 일을 받으면은 뛰어난 사람한테 리드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레버리지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면 보통 이 영역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 누군가 진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만 들려드리면은 저는 이제 책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때 철학이나 우주과학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상 속에서 살면서 이제 생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얻은 개념이랑 생각들이 사실은 다 책에 나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생각에만 빠져 있을 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책에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무지막지한 이제 독서를 한 이후에 다양한 개념과 의식의 확장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자 책을 많이 읽은 똑똑한 사람과의 교류가 굉장히 이제 효율이 높다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독서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 빠지게 된 계기였고요. 이제 강의에 빠지게 된 계기도 있어요. 이제 독서 모임에 이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책 많이 읽은 사람은 많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의 강의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의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강의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더 좋은 강의 찾기가 힘들어지고 그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더 좋은 강의 찾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해보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 더 많은 게 생기는 걸 좀 깨달았었죠. 그래서 대신 시간은 많이 소모되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이미 잘 만들어진 자료를 받는 건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행위도 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구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미 잘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현명하게 잘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즉 유통도 마찬가지죠. 유통도 마찬가지고 이 소비도 결국은 이런 상명 위에서 받는 레버리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협조라고 하는 건데, 옆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방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있고,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주고받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협업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네, 이제 서로 롤 세팅을 한다면은 네, 그래서 협업이랑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랑 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사교성이랑 적극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실력이 돼야 협업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레버리지 하는 게 이 투자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자본 조달을 하는 거고, 그 투자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 받은 걸로 더 큰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단, 이제 아래로 내리기. 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직접 창업하는 것이 전 이제 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용이랑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육성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저는 이 단계는 이제 네, 위임은 이제 거의 교육과 같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야 위임이 되고요. 위임이 잘 되면, 그래서 위임의 핵심은 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업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업무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영역입니다. 가지고 이 오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령받는 사람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관리랑 원격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보스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역은 이제 필요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지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이제 수영을 배우기도 전에 수영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꾸짖으면서 부릴 수 있는지, 그래서 당신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네, 이제 1부고요. 네, 여기까지 개요였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우선 나누고 싶은 이야기부터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그냥 1주차 끝난 후에 한 주간 소감이랑, 그리고 이번 책 두 권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지훈님부터 네. 현이까지 각각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1주차 끝나고 한 주간 되게 의욕이 올라서 저도 막 시도를 해봤어요. 네, 해보고, 과정이랑 느낀 점을 바로바로 그때부터 기록을 했고, 비록 다 된 거를 최근에 또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챌린지形式에. 그래서 해보니까 조금 1주차 전에 못 느꼈던, 생각 못 해봤던 것들에 대한 조금 정리도 좀 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만들어졌고, 일단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두 권 중에서 이번에 한 주 동안 있었던 것 중에서 조금, 그렇게 하고 나서 책에서 꼭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했던 게 있는데, 사업의 철학인데, 경력자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기술자? 네, 경력자? 경력자? 네, 경력자인데, 그 경력자한테 맡기면은, 이제, 포기에 의한 위임이죠. 그래서 포기에 의한 위임인데 경력자에게 맡긴 경력자가 이제 일을 기분 좋으면 일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일을 안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 위원회에서 좀 비슷한 맥락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고숙련 직원이다. 고숙련. 네, 맞아요. 고숙련. 네, 고숙련 직원. 경력자. 경력자. 네, 고숙련. 경력자가 맞죠? 네네네. 네, 맞아요. 경력자.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이따가 챌린지 다루는 시간도 있나요? 네네. 그때 한번 끝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뮤직페스티벌 촬영을 못해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걸 어쨌든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딱 이걸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막 제대로 상황을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어렵죠. 네.
약간 어플과 어플을 이렇게 이어주는 뭐야? 궁금하다. 해보고 그래서 싶다. 그거를 연구시킨 게 약간 노코드 쪽인 것 같아요. 네, 노코드. 코딩 못해도 약간 하긴 해주는. 근데 매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랑 AI끼리 연결하는 그런 거 약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플과 어플이구나. 네, 다 어플 다 그냥 모든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그래서 저 클리어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원하는 대로 딱 안 돼서 이거를 그냥 맡기로 했어요. 대표 그 구현 자체를 네, 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래야겠다. 이제 테스트 찾아보거나 안 되면은 통 같은 데라도 알아보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내용은 저도 지훈이 말한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아까 뭐 숙련자? 고승련, 숙련자? 네, 고승련, 지고밖에 네. 그거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철학에서 네. 아니다 4시간에서 저는 그 자동화랑 제거하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 미니멀리스트. 그 우리는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업무에서는 네. 안 되니까. 맥시멀 리스트? 모르겠어요. 이제 해야죠. 아, 네. 마이크에서 끝내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민준님 말씀해주세요. 사실 저도 좀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해가지고 이걸 먼저 해봤어야 되는데, 20대 먼저 좀 운동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회원가입만 해놓은 상태で, 일단 이번 주차 끝나고 내일부터 좀 일을 먼저 받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사업의 철학에서는, 저는 지금 딱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은 이게 그 1주차 레버리지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그 가치 비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마지막 중에 7단계로 나눠서 사업 시스템,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중에서 첫 단계가 주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느냐가 를 아는 게 먼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질문에 좀 답을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을 그냥 이제 나중에 오늘 마감할 때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은지 그리고 난 어떤 이게 아마 178쪽일 거예요. 근데 책 보실 수 있는 분은 사업의 철학인가요? 네, 사업의 철학 178쪽에 보면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길 바라는가, 일상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가볍게라도 답변을 달아보시면 그런 시간 가져볼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인생의 6월에 수 있는 답을 저도 공개해달라는 뜻이에요. 한번 지금 즉석에서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해보면 어때요? 질문이 그냥 얘기해보세요. 8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나는 페라리 타고 다니니까 여자친구가 5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길 바라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요. 그냥 좀 자유로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이에요. 자유로워 보인다는 거지. 약간 실질적인 촉감도 있고, 약간 보통 4차원이라 부르는 영역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인다고 하면은 네. 너무 약간 근데 약간 저는 이러면서 진짜 궁금했었던 건 약간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주요 목표가 답이 나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신지, 주요 목표가 있는지, 있으면 뭔지, 약간 그게 왜 저한테 물어볼 것 같이. 이거 GPT니까. 이 질문 요거 한번 돌고 해볼까요? 네, 이거 괜찮을 것 한번 같아요.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어가지고. 네. 뭐라고 질문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주요 목표가 있는지.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여기 뭐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있고, 이것만 다 만들어서도 공간을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있네요. 그러면은, 네, 민주님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사실 이런 질문 다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또, 민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지금 네, 그러면은 청성아님부터. 아니, 바로 이 질문이. 네, 제가 드는 거요. 네. 저는 VVKIK라고 지난주 우리 밸류에서 이미 V를 쭉 정해봤어요. 10개 나열하고 그 중에서 3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여유예요. 네, 부와 사랑과 여유. 그러니까 자유라고는 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유 좋다 좋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있어서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느낌이 안 들어서 여유라는 게 저한테 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풍성함을 뜻하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 저한테 부는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 반지를 맞췄는데 약혼 반지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웰스라고 적혀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의미를 새기려고 했고 그때부터 저의 가장 큰 가치가 됐어요. 근데 이 웰스라는 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풍부함이 있고 지식에도 풍부함이 있고 약간 이너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이기 때문에 웰스가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내 삶에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또 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근데 일도를 할 때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하거든요. 싸가지 없는데 막 기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애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절로 통로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막 선교사의 꿈도 꾸고 막 목사의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독교의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게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님은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아서 그거를 잘 그렇게 못 느꼈어서 아쉽게도 그때 많이 사랑이라는 걸 느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를 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선교사나 목사라는 거 그런 꿈도 꿨었고 그래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는 사실 최근에 생겼어요. 없었는데 가장 큰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그건 금액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도 같이 연인과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친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아야겠다. 안 그러면은 자꾸 좀 날카로워진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 상대에게 있는 사랑과 부를 잘 느끼려면은 이 여유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인 것 같아요. 쌓아가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저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주요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좋은지 안 했구나. 제 거를 안 했구나. 네.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그 VVKIK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봐요. 그거를. 거기 딱 적혀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보고 자기 전에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헤어지고요. 주요 목표랑 가치를 두는 것. 이거 그냥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설명장을 하면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건강, 돈이 있는 이제 그거를 하려면 시간, 건강, 돈 그리고 제가 저 주위 사람들과의 라포 형성,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총 네개가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가치인 것 같아요. 시간, 건강, 돈, 관계. 저는 정말 단순하게는 삶을 향유하는 거예요. 상용고래네요.
대단합니다. 네, 저도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책 읽으면서 썼던 내용인데, 상유하는 삶, 좀 느긋하게 사는 거죠. 그만큼 여유나, 사실 여유나, 돈나 건강, 개인 관계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는. 그리고 저는 인생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삶을 최대한 향유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탐험가인가요? 네? 탐험가인가요? 탐험갈 수도 있는데 이 속도에 있어서도 네. 상유하려면 너무 빠르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극한의 탐험가라기보다는 네. 음미하는 탐험가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음미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오늘 학생 먹는데 이제 두그릇 드시더라고요. 세번 할게요. 두그릇 드시더라고요. 3번 갔다. 세 번, 세 번 갔다 왔어요. 2번 먹고 좀 참다가 맞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도 준비하라고 했더라고요. 처음에 내시려 저녁에 보거든요. 근데 맛있었어요. 맞아. 오늘 맛있었어요. 네. 오늘 향유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운전이요. 지훈이는 참고. 나는 뭘 참으면 안 되지. 그냥 먹지. 참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훈이랑 같이 먹을까? 네. 인내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인내입니까? 저는 네. 가장 중요한 생활 가치를 했을 때 외적, 내적 이렇게 좀 나눠봤을 때는 네. 외적으로는 좀 리스펙? 존경받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게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이 드니까 존경받고 싶은데 네. 그렇게 존경을 받으려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래요? 대단한 게 네. 저한테는 네. 그냥 인정이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상황으로 연결돼서 그런 식의 존경을 조금 그걸 가치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 와, 지훈 대단해요.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뭘 하다가 와 지원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그러니까 희열이 이 인사가 지훈님한테 알았죠? 보다가 와, 지훈이 대박이다. 와 지원이 대박 지훈이 대박. 대박 출근하셨어요. 대박 붙여주세요. 네.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면 좀 동기부여도 자동으로 되고 네. 일을 알아서 좀 찾아가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유닛이 그때 좀 많이 나오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적으로 봤을 때 내적으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네. 저는 저도 부자가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부자라는 게 저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성장이 좀 이루어진 사람들이 부자들아 좀 이런 느낌이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뭐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저는 부자도 이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의식을 성장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시간적 여유가 좀 나오는 거고 그런 의식 성장을 바탕으로 저는 외부로 연결시켜서 존경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피드백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뭐 그렇죠. 기훈이가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네. 연기는.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자유한 경험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이라서. 근데 이게 거기 팬미팅이 무슨 책에서 웨이팅에서 나온. 네, 그거에서 이렇게 소가 하나가 나온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돈이 충분히 엄청 많아야 돼가지고. 충분히 엄청 많아요. 네. 아, 그게 나. 진짜 많아야 돼요, 사실. 얼마요? 500억 정도? 아니, 한 50억 정도. 소박해졌어. 생각보다. 네. 왜 갑자기 사랑을 넣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점점 눈이 높아지면 나도 하는 말씀. 약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그 눈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그날의 네. 행복을 미루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미루면 행복을 미루면. 지금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이제 네. 50억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죠. 1억만 더 모으면 되나요? 일단 아니 49억만 있으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쵸.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네.
일단 민준이 먼저 하고. 네, 맞아요.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네. 요 질문으로 이제 아, 선생님 하면 네. 될것 같아요. 넌 아까 자유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해봤는데, 네. 좀 자유에서도 되게 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돈도 그렇고, 건강이나, 그리고 좀 시선? 남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운 것과, 좀 상황에서 자유로운, 어떤 이제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상황이 각자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서부터 자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상황에 많이 자기의식된다. 로,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많이 자유로우고 싶다, 이거예요. 일단, 어, 일단 근데 그랬었는데 조금 지금은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그렇군요. 지금은 이 자유가 100이라고 한다면, 민준이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죠?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0이라고 치, 0부터 100이라고 네. 하면 60, 70? 오, 거의 다 왔네. 그죠? 그러니까. 아, 이건 부자에게는 안 돼. 그거랑 또 하나는 영향력? 그냥요. 영향력. 왜냐면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군대에 있었을 때 항상 이제 뭔가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자청도 그렇고 필리치 회장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한마디 때문에 뭔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내가 했을까? 그 말을 들었을까? 했을 때 저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좀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결국에는 필리치 회장님하고 그 친구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그 길 잃은 사람들에게 인도를 해주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도움을 주는 거. 군대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 길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일단 길을 찾는다는 길을 찾는 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방황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 것 방황에서 벗어나는 인도자. 테크나스 진짜 인도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따라가는. 네.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서 청사관님 네. 말씀 드릴게요. 혼사님은 마지막에 할게요. 네, 우리 뭐 하죠? 기회를 하는 거예요? 네네. 청사관님 네,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우리 저번 주에 하고 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도, 이 점수를 올리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면접도 보고,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기로. 네, 마침 면접을 볼 때 있어서 같이 그림하고 해가지고 면접을 많이 받고, 성공적으로 채용이 됐고, 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그쵸? 거의 저희가 생각한 것들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한 주였다. 네. 그리고 책에 그걸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이 책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설렜거든요. 왜냐면 사업 초기였고, 그래,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또 이제 사업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걸 읽었는데도 또 그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미신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세게 만들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세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리시 대통령이 세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신화들이 저한테 와닿았고 이걸 읽었음에도 그래서 그 병이 안 고쳐지고 한 1년을 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무실을 계약한 게 나 이미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제 라운지 좀 가져볼까? 라고 해서 한 거예요. 되게 오만한 태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저한테 감사하게도 도움이 됐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월세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나 아직 대출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너무 좋은데, 약간 뽕 차올라.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훈이하고 비슷한데, 그 부분, 이제, 아까 뭐였지?
포기에 대한 위로, 경력자, 포기에 대한 이유가,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영투상으로 시작한 다음부터, 뭔가 뛰어난 사람들, 부자들의 공통점을 항상 찾는데, 사실은 항상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그때 영투사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안 잡았을 때인데도 딱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였냐면은,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특히 종이에 쓰고 구체화해본 일은 대부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결국 안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은 잘 됐고, 기록 안 한 사람들은 못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꼴 특정한데, 이 사업의 철학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네, 저한테는 9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시간에서는 뭐 이거를 가끔 있어요. 저는 이 4시간에서 중요한 게 딜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DEAA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대하면 그 뒤부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느낄 때는 더 뒤에 대해서 많이 와닿았다. 네, 그럴 수 있다. 재밌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혜연님. 회원님. 저희 출사 끝난 다음에 원래는 면접 보는 게 엄청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고 또 뽑아야 되는 사람 자체도 22분 30분 좀 젊고 이게 컴퓨터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 빨리빨리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치관이 많이 느꼈고 오히려 그 길을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한 40대? 네. 10대 이제 어머니나 이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왠지 진짜 잘해요. 맞아요.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단순 반복도 잘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딱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럼 내가 김포에 사는 한 40대 아주머니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엄청 열정이 이렇게 불타 올라가서 면접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열렸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했는데? 제그 몸의 분기가 네. 몸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네. 일찍을 했어요. 일찍을 했는데 서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이 친구는 저한테 막 이런 것들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시간도 지금 엄청 넉넉하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엄청 찾고 있는 그런 하나씩 맺기 좋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러 개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딱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와는 같은 팀에도 있었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적임자인데? 적임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면접도 봐야 되지만 한번 그렇게 경험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이분을 시키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봤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이제 사무직을 했었으니까 엑셀이나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가 그리고 좀 저도 동생이어가지고 여러 가지요. 그 일을 깨끗이 잘해요. 일 잘하고 저랑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시켰을 때도 그냥 거의 이제 트러블 없이 했었는데 이제 아는 사람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좀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같은 팀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때도 막 뭔가 있었을 때도 저희 잘 넘겼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았을 때도 그래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맡기기로 했고 앞뒤에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업의 철학에서는 네. 이제 제가 그 기술자의 시각에서 진짜 엄청 생각을 했구나. 예를 들면 진짜요?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을 뭔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업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게 업다운이 엄청 심한데 그 사람에 따라서 업다운이 정말 심한데 이거 진짜 아무나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영 시스템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그게 훨씬 너가 사업과 삶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거는 제품을 계속 팔려고 했으니까 제품이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제품 누군가한테 도움이 정말 될 것 같은 제품 이런 것들에만 초점맞지 엄청 시야가 좁았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있는데 그 켈리치 회장님이 이거 사업 엄청 키우신 것도 있고 그 시스템을 엄청 잘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학력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어디 중국에 갑자기 이제 그 이민 와가지고 맞아요. 이민자들. 무료로 막 이렇게 막 해줄 만큼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유명 시스템이. 그래서 유럽에 이제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몇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했던 것도 이거랑 정말 이미 통통한다. 완전 맞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조금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가 같아요. 아? 달라졌어. 그쵸. 오, 네,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오, 달라졌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4시간 이거를 네. 처음에 책 인증할 때도 네. 4시간 인증을 안 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때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중간에 추가됐어요. 네. 제가 못했나 봐요. 아. 그래서 4시간 분위기가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사님 아, 네.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가 조금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안 좋을 걸 예상하는데 왜 안 아프려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제가 극단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불고기랑 치즈랑 먹어도 괜찮네 하는 생각 부담하다가 옛날에요. 최근에 최근에 또 하셨어요? 최근에 그렇게 하다가 너무 심플하고 우리 편하고 그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일반식을 조금씩 섞었을 때 최근에 좀 섞었거든요. 그러다가 확 안 좋아진 게 그거 안 좋아진 걸 경험하고 제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실험하면서 아프면 돌아가야지라고 했던 그런 방식들을 다 적용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사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건강합니다. 약간 이런 바뀌었는데 이걸 진짜 모든 적이 정도 있었는데 막 해가지고 또 어제 원래 생각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아빠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엄청 그런 식단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아서 이게 진짜 좋은 방식이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정반대의 거를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였는데 물론 그거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의 단점들이 저는 복잡하는 못하거든요. 카니보가 그 스토레인이나 이게 꼭 그거를 제가 제 마음대로 응용을 한 건데 딱 거긴 정형화된 식단이 쫙 나와 있지는 않고 제가 뭔가 알려주는 소스들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할게. 그래서 제가 식단을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비슷한 식품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알려주는 선사님 지금 소감은 레버리지랑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업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근데 그 중에 되게 복잡하고 따라하기 힘든 것도 있고 진짜 간단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엄청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에 왜 차이가 있을까 약간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사업 모델 생각을 했었고 그 주변에 여태까지 제가 다른 어떤 사업 모델들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됐어요. 사실 또 자본화주의라는 건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해서 그런 걸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제가 레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땡깡만 했었고 그 주변에 네네 들어갔다. 책은 못 보셨나요? 책은 봤는데 네. 파이 가게 얘기 나온 게 사업의 철학이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직원이 기업가가 되는 경우 맞이하는 그 사업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지라는 마인드를 진짜 없애야 되는 거. 그리고 파이 가게로 예시를 든 게 정말 잘 예시를 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정말 단순한 가게를 예시를 들었고 확장이 가능한 어떤 모델을 예시를 들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예시를 정확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최신 모델 중에도 좀 복잡한 것 단순한 게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단순하게 그 포커스를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스스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할 모델을 원형을 만들어야지 복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조금 이상하게 봤을 때 처음에 제가
고3 때 프랜차이즈 인기라고 나올 때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비디오로 애들 그 그림 그리는 화학법을 알려주고 이러는 게 뭐가 그 동시에 강의를 하고 있어서 뭐 저래? 약간 이런 되게 이상하게 왔었는데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런 걸 깨는 거. 그런 게 되게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때 그 비디오를 하신 분 너무 똑똑하다. 와, 때 때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때 말겠다. 지금 좀 건강 괜찮으세요? 네 어제 또 많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은 거에 대한 퀴즈를 3개 준비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요. 아, 네, 사업의 철학에 3가지 인격이 나오거든요. 뭐야. 자, 세 맞으시죠, 가지, 여러분들? 네. 3가지 인격이 무엇인지, 적어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또 몇 % 비율인지 또 얘기 나오거든요. 그 비율까지 써주시고요. 이게 1번이에요. 잠깐만요. 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몇 프로여야? 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보통 몇 프로? 나왔어. 네, 보통 이제 그 각각의 인격의 비율이 이제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그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문제 걸렸다. 시험 문제. 빗나갔어요? 네, 작성하고서 좀 이따 기출 문제 단톡방에 뭐야? 올려주세요. 어? 네. 왜 공개 안 하려고 했어? 아니요. 네, 두 번째는요. 네. 이 책에서 소기업 생애 주기는 몇 단계로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생애 주기가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거 이제, 이게, 잠깐만. 네, 마지막 3번입니다. 네. 파라가 이제 주인공이죠. 상담하러 온 시기는 입원해서 이번 시기 중에서 몇 번째 단계, 어떤 시기에 왔는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방에 보셨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내가 손님에게 우리 팁을 내요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됐군요. 강아지명 넘기면 포인트가 없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잠깐만. 요즘 잘못 올렸다. 왜 뒤집어요? 오빠 이상하게? 아니 이게 합이 되긴 하네. 그렇지. 또 헷갈렸죠. 1등급 있나요? 정답은 네, 일단은 저는 청사가님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요. 일단 1번의 답은요. 네, 기업가 10%, 관리자 20%, 기술자 70%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유학의 성년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안전지대라고 했어요. 맞다. 맞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는 이제 청년기에서 이제 오히려 약간 퇴화해서 퇴화된 유년기라고 청산이 적어주셨는데 좀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제 사라가 상담하러 온 시기는 이 안전지대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없다.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책 처음 봤을 때 되게 네. 엄청 감동했었던 책이에요. 뭐냐면은 파이를 좋아했어요. 물론 파일을 좋아하지만 언제 보셨어요? 여기 저는 그건 날짜 좋았는데 2020년에 봤었어요. 오, 진짜 빨리 보셨다. 와.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였는데, 오. 1년 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딱 그 사라가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보니까, 네, 저한테는 너무 얘기 같았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좀 굉장히 저한테 그 감동과, 깨달음을 되게 많이 줬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이 설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렘이냐면요.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그 설렘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막 너무 힘들어서 네. 이 사람은 3년이었잖아요. 3년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처음에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면서
되게 그 기운을 내고 지금 잘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설렘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아마 다 찾아보셨겠죠? 이 책의 원제는 이게 이 미스 리비지티드예요. 그래서 이거 뜻은 이 미스 같은 경우는 기업가 신화 또는 기업가 열병.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신화고 나쁘게 말하면 열병이죠.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위대한 이상에 헌신하는 기업가일 거라는 낭만적인 믿음,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일을 잘 해낸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업 전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치명적인 가정. 그래서 이제 기업과 신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창업과 발전에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리비지티드는 이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재고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약간 좀 되게 교과서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내 질문 드렸던 게 이제 한국판 제목이 사업의 철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 생각,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왜 사업의 철학이라고 했을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유님부터 해서 네, 홈사님까지 할게요. 저는 뭐라 했지? 약간 다시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런 뭔가 약간 이거는 끌어당기는 류의 책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그냥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의 철학이라고 지어지지 않았나? 본질에 대한 고민 어, 한 거죠.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청사관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거 철학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 비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스라고 하니까 이게 한국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사업가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의도로 얘기하자면은 그런 느낌인데, 야, 너 지금 사업가뽕이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오히려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얘 있어 보이려고 뭔가 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너 지금 기술자인데, 네 기업가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핵심 부분을, 철학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네, 엄청난 자의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어보길 잘했네요. 생각도 못 해본.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원님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거기가 커피 레볼루션이라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그게 한 번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사업과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단이 되어야 된다가 그 사업만의 그 기업만의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이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좋은데요. 한 번만 이렇게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티처럼 네. 기술을 하는 기술자에서 완전히 사업가로 넘어가려면, 그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되려면 이렇게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그 기업만의 철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사업의 철학. 되게 말이 결국 혁명을 위해서 사업의 철학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됩니다. 네. 지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사업의 철학이 본질을 다루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좀 유명한 철학자들 때문에 수많은 하나의 문장에 엄청난 외를 던지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잖아요. 맞아요. 이 저자도 일단은 그 저자 입장에서의 그런 철학이라는 그 글을 썼다는 게 사업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 부정, 긍정적인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해관계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엄청 찾아서 이제 넣었으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는 본질적인 깊은 문제들, 이런 걸 다루기 위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믿음이 말했던 네, 정규이나 본질적인 거에 대한 본질적인 거. 네, 감사합니다. 영진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주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성공의 모든 것을. 네. 이게 그 맥도날드 같은 그거가 네. 서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거 같아요. 아, 약간 성기 레볼루션이랑 비슷한 느낌인가? 네. 이 맥도날드처럼 네. 해야 된다. 그, 운영을 해야 된다. 네. 그게 서로이다. 아, 이게 쉽게. 네. 맥도날드 비슷해. 마지막으로 혼사님. 철학이 어떤 인간과 그 사회상을 약간 꿰뚫어보는 어떤 논리 구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본론이 어떤 그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눠서 2단계고 2단계고 해가지고 딱 나누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자본주의를 좀 다른 사업가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랑 관리자랑 분자해서 이게 딱 나눠진 계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거의 약간 계급화돼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급화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얘기하는 그 노예랑 그랑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딱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활용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잘 활용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거죠. 그 기업자와 관리자들의 어떤 자유를 이용해서 어쨌든 네, 너무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본 답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막 크게 기대하고 했던 질문은 아닌데, 오히려 스님이 가장 만족했어.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술가가 이제 기업가로 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관리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굉장히 멀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생활의 위임부터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대리인 문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경제학 용어인데 1976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젠센과 맥클링에 의해서 제기된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대리인 문제는 왜 생길까? 그러니까 이 관리를 맡겼더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일을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러니까 그 맡겼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싸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돈을 갖고 튀는 경우도 있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러 안 하는 사기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열심히 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리인 문제인데,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속이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일단 사기가 아니고 그냥 잘하려고 했는데도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시키는 사람이랑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과의 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업무의 기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관점, 시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는 이제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메타 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비대칭성을, 그러니까 이 정보가 서로 다른 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온 내용이 이제 4시간을 이제 좀 추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서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4시간이라는 책을 좀 급하게 추가를 했고요. 이 4시간이라는 책은 이제 간단하게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줄이면은 이제 DEAL, DD라고 해서 정의, 제거, 자동화, 해방 이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루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디피니션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뭐 일하는 방식을 이제 재정의하는 이 팀 페리스만의 이제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공을 재정의하는데 이제 선택의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유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의 성공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공 아니면은 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놀지 말지, 일할지 말지 그걸 선택하는 그 자유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엘리미네이션, 제거는 일단은 이제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를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굉장히 필수고, 그래서 위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제거랑 간소화, 자동화 이 3가지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을 위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위임하는 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한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그 사람의 시간도 낭비한 거고 나의 돈도 낭비한 거고. 그래서 일을 시킬 때 그 목적이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이미 그 목적이 명료해야지만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80대 20의 법칙. 그래서 이 80이 좀 낭비의 영역, 그리고 20이 좀 효율의 영역. 그래서 이 중요한 일만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근무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그러니까 많이 일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근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기본적인 제거의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선택적 무지라는 것도 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알 수도 있지만 그거 알면 괜히 시간만 뺏기고 낭비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일부러 선택적으로 무지의 단계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제거고, 이제 핵심은 오늘 다룰 핵심은 이제 자동화 오토메이션 중에서 이 오토메이션은 이제 자동화는 온라인 비서랑 뮤즈로 나눠지는데요. 뮤즈보다 이제 온라인 비서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비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온라인 비서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서를 고용을 해서 이제 반복 작업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상을 이제 위임하는 방식의 온라인 비서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서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노동자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비는 사람들이 이제 요새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단녀나 아니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온라인 비서를 많이 하고 되고, 자동화 부분은 이제 이런 온라인 비서랑 이제 뮤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방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에서 결국 강조한 건데 미니 은퇴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비서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이 끝 지났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